참 교수님, 제주라는 제목으로 지금 4.3 사건, 저는 4.3 학살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문 관광지가 된 학살터, 지금 중문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학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성서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4대 문명도 알아야 되고 그쪽 기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어떤 성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은 보약이 듣지 않는데요. 우리 한약 보약이 듣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워낙 양고기를 먹고 이게 기질이 아주 강해서 보약이 우리나라처럼 맨날 풀만 먹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보약이 필요한데 중동 사람들한테는 그런 보약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하나를 이해하고 나라 하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제가 이 4.3 사건을 지금 한 40강에 걸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몇 명이 죽고 어떻게 죽고 요거로만 4.3 사건을 접근하기는 이 4.3 사건이 너무 커요. 너무나 크고 우리가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가르치질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런 엄청난 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다볼교우들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눈, 제주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6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전 신학교 학부 졸업, 이제 대학교, 우린 이제 7년제잖아요. 4년 학부 졸업하고 3년 또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학부 졸업 기념으로 지금 주교가 되신 문희종 주교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했을 때 중문을 시작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주는 저에게 소중한 섬으로 제 마음 안에 탄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서귀포에 있는 칼 호텔 옆에 있는 이승만 별장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세상에. 여기에 대통령 별장이 있었다니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중문 관광단지는 다양하고 빼어난 자연 경관과 온화한 남국적 기후로 천혜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중문 관광단지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국제적인 휴양지로 하려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국관광공사가 197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대포, 색달동을 거길 전부 다 관광단지로 조성을 했죠. 올레길도 그리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길 지나다 보면은 롯데호텔, 칼호텔부터 시작하면은 이승만 별장도 볼 수 있고 서귀포로 점점 이제 서쪽으로 해갖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중문 관광단지가 있죠. 그래서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랜드, 조선호텔, 스위트호텔, 부영호텔, CS호텔, 블룸호텔, 하얏트호텔. 하얏트호텔은 리모델링, 내가 아는 분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콘도, 내가 여기서 잠을 잤었거든요. 9개의 최고급 호텔이 있고 중문 해수욕장,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죠. 요즘은 보니까 서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문 색달 해수욕장이라고. 길이가 한 560m, 폭 50m에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발을 몇 번 담궜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문 관광 단지는 칠선녀들이 내려와서 논일다간 신비로움이 넘치는 천재연 폭포. 제주도는 천지연 폭포가 있고 천재연 폭포가 있고 정방 폭포가 있고 엉또 폭포가 있고 하여튼 폭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연이라는 말을 풀이하면은 하느님의 못이라는 거. 천재, 하느님의 연. 이 못연자를 쓰는데 제 연자가 이 연자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연자가, 못 연자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이죠. 거기 산책을 하다 보면은 아주 새로운 세상을 이번에 제주도 요때 또 한 번 더 갈 겁니다. 천재교 밑으로 상중하 3단으로 된 폭포가 울창해요. 여기 란데림 사이로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중문 대포해안 주상전리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서지는 파도와 정말로 이 쫙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주상전리대, 이거를 보면은 참 오묘함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올레길을 가다가 롯데호텔에서 바라보면은 중문리를 볼 수 있어요. 중문이 이렇게 솟아있는 원동산이라고 그래요. 동산에. 거기서 거기 이제 중간에 4.3 기념 중문성당이 있고 동그란 동산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롯데호텔에서 바라보시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모르고는 그냥 시골 동네네. 여기서 780여 명이 학살을 당한 장소입니다. 원래 원래 중문리 이쪽 호텔 쪽 아니고 원래 중문리에 중문 파출소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S 라디오 유도성 아나운서하고 한 분이 이렇게 서로 라디오로 대담한 내용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중문지서는 1947년 3월 1일 민중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무력 6명을 죽이죠. 죽이는데 관덕정 앞에 경찰서를 얘기합니다. 여기 관덕정이라는 건 제주시 안에 있는 거예요. 중문은 이쪽에 있고, 근데 거기서 총을 맞아 죽었는데 다 옆으로 맞거나 뒤에서 총알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야로 간 사람들이 싸우러 간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는 사람들 등에다가 총을 쏴서 죽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4.3 발발 직후 토벌대 총본부가 중문 파출소에 있었어요. 총본부가 중문 파출소에 있어요. 3월 1일 발포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제주도에서는 관공서, 통신기관, 학교, 학생, 공장, 근로자, 6명의 현직 결창골까지 파업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왜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제주도민들의 90%가 넘게 파업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미 군정에 대한 불만, 경찰에 대한 원성, 총을 쏜 그런 것들로 파업을 해요. 1947년에 하는 파업입니다. 4.3 사태는 1948년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그 민중들의 그 불만이 서서히 예열되기 시작하고, 이승만 정권도 제주도를 이렇게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죠. 미 군정도 마찬가지고, 경찰은 3.1절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상조사차 제주에 내려온 당시 미 군정의 경무부장, 지금의 경찰청장이죠. 조병욱. 이제 이름이 이제 등장할, 김달산 이름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말할 거니까. 조병욱은 이때부터 제주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빨갱이 섬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주도는 다 같이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주에 대한 반항이 없었어요. 반자본에 대한 반항도 없었고, 그저 그냥 해녀들하고 그 말 키우는 사람하고 소 키우는 사람하고 그냥 그날 먹고 살았던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빨갱이가 될 수 있어요. 중문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서로 끈끈한 책임감을 가지고 형제의
이웃에 누구나 삼촌이라고 그러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줬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중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1919년 그걸 시간이 헐떡 넘어서 1947년이니까 28주기 3.1절 시위가 매우 격렬했죠. 관덕정에서. 그리고 3월 1일 10일이 지난 3월 10일에 총파업에 중문 지역 사람들이 적극 가담을 합니다. 3월 10일 총파업 당시 중문 지서에서는 6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 중문 지서 직원 일동은 오늘까지 치안 확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봉직하여 왔으나 근본 발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적 정신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악독한 명령을 복종할 수 없으므로 직장 경찰 떠난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중문지서 앞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주도 갈 건데 오늘은 중문 파출소 거기를 꼭 들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육지에서 친일 경찰을 증언하게 됩니다. 전라도에서 많이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서북 청년단이라고 북에서 넘어온 것도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전부 다 땅을 다 뺏어요. 공산주의 지주들. 그래서 북의 지주들이 다 내려와요. 남한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던 거죠. 또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모인 단체가 서북 청년단입니다. 어쨌든 친일 경찰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친일 문제도 참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죠. 1947년 3월 15일부터 육지부에서 응원경찰, 진압을 응원하는 경찰이다. 그래서 응원경찰대를 급파를 합니다. 그때 중문 6명이 관두고 이분들이죠. 증원 배치된 경찰이 20명에 이르릅니다. 기존 6명이 배치되었던 인력과 비교했을 때는 3배나 증원을 한 거죠. 4.3 사태가 1948년 발발하니까 중문지서는 중문면 일대 토벌대 총본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문지서에 주둔한 응원경찰대는 3.1절 행사와 총파업에 가담했던 지역 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유지들도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 유지들이 3.1절 행사 문제 등으로 지서에 수감이 되니까 중문 지역의 민심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중문리를 비롯한 이웃 마을 주민들은 긴급 소집된 면민대회에서 3.1 사건으로 인한 수감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경찰 당국에 요구하니까 이제 경찰서로 몰려가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중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관광단지에 있는 거하고 이 중문 원래 동네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옛날의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중문리는. 그래서 거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중문성당은 당연히 가봐야 되고 그 동네에 그 언덕 너머 동네가 잘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길 가보면은 역사가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때 시위 행렬에 참여한 면민 수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군중수에 대한 제주 신보와 제주 경찰사에는 700명으로 미군 정보 보고서에는 1,000명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날 중문명 청년들은 거의 다 모였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귀포 쪽에서 트럭 한 대에 탑승한 경찰관들이 군중들을 해치면서 지소로 왔고 성담 위에 올라 단상 위에 올라 해산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군중들은 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서귀포에서 중문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옛날에는 한 2시간, 3시간 걸렸겠죠. 그래서 서귀포에서까지 중문으로 파견을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중문이라는 곳이 심각한 대립의 공간이 됐던 거죠. 경관은 마지막 해산 경고를 내린 데 일제히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죠. 8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문의 민심은 또 한 번 요동쳤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간주를 합니다. 1948년 11월 5일 무장대가 경계 근무가 끝나는 새벽을 틈타 한라산으로 올라갔던 중산간 좀 위에 올라갔던 무장대가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지서를 급습을 합니다. 무장대는 공격 즉시 전화선을 절단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토벌대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주도 면밀한 공격을 펼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우리가 중문 사람들을 대단하게 봐야 되는 게 무장대는 경찰 지서를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병력을 지서에 묶어둔 채 민가에서 식량과 의복을 챙기고 다시 한라산으로 돌아갑니다. 지서 주변의 민가가 한 40채가 불타기도 합니다. 11월 5일 무장대 중문 지서 피습 사건의 결과 또 경찰과 무장대가 각각 3명씩 죽습니다. 군인도 1명이 죽죠. 이 사건 이후로 중문리 주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장대를 쫓지 못한 채 마을로 되돌아온 토벌대, 이건 군인입니다. 곧바로 주민들을 면사무소 앞에 집결시켜 몇몇 주민들을 골라내서 학살을 감행합니다.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당시 토벌대 학살로 주민이 도피를 하죠. 한라산으로 숨어드는데 토벌대는 도피자 명단을 작성해서 피신자의 가족들을 색출해서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가장 어린 아이가 3살 아이를 죽입니다. 가족이라고. 희생자들 대부분은 도피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때 집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벌대 하풀이 학살에 의해 희생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빨갱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군인과 경찰이 주둔한 지역은 토벌대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대규모 인명살상은 벌이지 않았어요. 토벌대 산으로 들어간 주민들이 경찰들을 처음에 했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중문 지역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경찰하고 급습하고 이러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천재연 폭포 주차장, 거기 위령탑이 있습니다. 위령탑이 있는데 중문명에 786명 희생자 명단을 다 써놨어요. 우리 중문성당 입구에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와 돼지 등을 도축했던 곳인 천재연 주차장 일대는 지금 굉장히 주차장이 넓죠.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갖고 아주 이국적인 느낌이 나지만 거기에 그런 슬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주민이 집단 학살 당한 곳입니다.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붙잡혀온 40명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장대와 관련되었다는 제목으로 살려고 도피했다는 제목으로 붙잡혀 와서 천재연 폭포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천재연이 뿜어내는 아름다운 경관 뒤에 4.3의 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를 방문할 때 물론 아름답죠. 충분히 제주도를 느끼시기도 하셔야 되지만은 역사도 알고 방문을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군인들은 1947년 3월 1일 때 자료를 갖고 있고 이때 중문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모든 주민들이 항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문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희생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문 성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